언박싱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 언박싱 유튜버로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열어보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에 문득 강화유리를 언박싱하며 쌓아왔던 스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궁금하기 카페에서 설문을 진행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언박싱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필살기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i14 프로 맥스폰인데요. i14 프로 맥스폰이라는 이름은 어쩐지 이전에 리뷰했던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카드 지갑이 떠오르게 만드는 네이밍이었기에 단어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건 비단 한글이 가진 매력만이 아니라는 느낌. i14 프로 맥스폰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7만원을 주고 구매한 제품으로 이전에 언박싱했던 아이폰 14 프로를 10대나 언박싱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언박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렴한 가품 스마트폰에서는 정품 아이폰과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디자인은 아이폰 14 프로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애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로고가 없기 때문에 얼핏 보더라도 누구나 가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사과 그림을 넣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애플의 감성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젤리 케이스와 보호 필름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보호 필름을 부착해보면 경도는 3번입니다. 스마트폰만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필름과 케이스, 그리고 충전기와 이어폰까지 풀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 구성을 보며 환경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제공해준 충전기의 최대 출력이 5W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언박싱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해보기 좋은 제품인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그다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7.85mm의 두께와 205g의 무게는 14 프로의 스펙과 매우 닮아있어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높아진 카툭 뒤의 모습은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 없어지게 될 미래의 아이폰의 감성에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전원을 켜게 되면 반갑다며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꽤 오랜 시간 계속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니 예의가 참 바른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어로 설정되어 있지만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언어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언어 설정을 바꾼 적이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검색창을 이용해서 언어 설정을 검색하게 된다면 단순한 메모장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을 찾아 변경해주면 한국어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의가 바른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사성만 밝은 친구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 프로에서도 개인적으로 거슬리던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감성까지 따라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게의 영상은 전혀 거슬림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구글 검색도 잘 되네요.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패널은 기본적인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LCD 패널이었던 아이폰 SE3와는 조금 다른 모습. 터치감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코팅 상태를 확인해보면 갤럭시나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에 비해 유분이 조금 더 크게 맺히는 것을 보며 다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보다는 코팅 상태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되던 라이트닝 포트는 애플의 감성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라 이해할 수 있었지만 7W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에 5W 충전기를 준 건 조금 선 넘은 것 같다는 느낌. 맥세이프 자석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14 프로 맥스폰에서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내구성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가품을 리뷰했을 때 정품과 내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스마트폰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먼저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로 생기는지 테스트해보면 경도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6번에서부터 스크래치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경도 6번에서 스크래치에 대한 내성은 고릴라 글라스와 비슷하고 애플의 세라믹 실드보다는 한참 낮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만 경도 8번에서부터는 그나마 조금은 버텨주던 고릴라 글라스나 세라믹 실드와는 다르게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맥없이 깊은 스크래치가 생기는 모습을 보며 유리의 소재나 강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측면은 경도 3번에서 쉽게 자국이 생기는데 아이폰을 같은 경도로 긁어봤을 때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는 것을 통해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외관상이나 만져봤을 때 더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메라 렌즈 부분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후면은 유리로 되어 있고 매트한 소재이기 때문에 낮은 경도에서는 오히려 테스터기가 연마되는 모습. 6번으로 긁었을 때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스크래치보다는 파인다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 어쩌면 매트한 유리이기 때문에 더욱 쉽게 파이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의 소재나 강화 방식에서 고릴라 글라스나 애플의 세라믹 실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i14 프로 맥스폰의 강화 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부셔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간은 배우며 성장하는 동물이라 했던가요? 애플 로고 뒷면에는 배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아이폰을 언박싱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대 이상 남성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물건을 이용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예행 연습을 실시해준 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이전에 언박싱하면서 애플의 세라믹 실드의 가장 낮은 수치가 약 400N, S22 울트라에 탑재된 고릴라 글라스가 400N 후반에서 파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i14 프로 맥스폰의 디스플레이 유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장비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쿠쿠다스처럼 부서질 줄 알았던 디스플레이 유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튼튼하다는 사실에 놀라웠는데요. 이 정도면 케이스 없이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비해 후면 유리는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쩌면 디스플레이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후면 유리는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 혹시 전면 디스플레이는 유리가 아닌 특별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유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을 확인하면서 후면 유리와 디스플레이가 전혀 다른 소재의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디스플레이 유리는 스크래치에서 약한 내성을 보이지만 파손에서는 갤럭시나 아이폰보다 오히려 더 튼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열어봐야겠더라고요. 한번 부서진 스마트폰은 분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열어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결합되어 있는 나사를 모두 분리해주면 회로를 덮고 있는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3개의 카메라 중 2개의 렌즈 부분이 막혀있는 것을 보며 하나의 카메라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폭탄을 해체한다는 기분으로 배터리와 회로 부분을 조심해서 분리해주면 카메라와 센서들로 인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만들었던 아이폰과는 다르게 작은 카메라 하나밖에 없는 i14 프로 맥스폰은 아이폰 외면에 보기 싫었던 모든 부분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애플의 감성까지는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만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기업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튼튼한 모습을 보였던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아있던 부분들을 모두 분리해준 뒤 유리 두께를 확인해보면 0.69mm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강화 유리를 고릴라 글라스나 애플 세라믹 실드에 비해 두껍게 제조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인 것처럼 구현했던 부분에는 전화나 알림이 왔을 때 진동을 발생시켜주는 장치가 들어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진동이 강하기 때문에 알림이 왔을 때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쓰레기인가 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많이 귀찮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가품 아이폰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i14 프로 맥스폰을 리뷰하며 중국이 애플의 최신 아이폰 감성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노력했다는 것이 잘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외형만 따라했을 뿐 손에 쥐었을 때 저급한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질 정도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며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